안석은 원래가 편안한 안자에다가 자리석자죠.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옛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의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좌식 생활 그냥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을 때 옆에 뭐 책상이나 이런 것들 기대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안석이다 하면 편안한 자리. 그러니까 옛날에 뭐 양반들 보료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보통 요렇게 하면 책상 개념이죠. 그 책상이 요즘에 우리야 뭐 그 의자에 앉아서 쓰는 책상이 있고 한데 제일 좋은 책상이 옛날 그 선비들이 쓰던 책상 앉아서 좌탁이라고 하나요? 되게 편하죠 이거. 그래서 요런 형태를 표현한 것이 되고 그런데 이제 돛대나 뭐 할 때 무릇 범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 요 범위 내에서 요거를 전부 다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점이라고 하는 건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포괄한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표현할 때도 요 글자로 쓰죠. 바람은 바람풍자 자체가 그 부수이기는 하지만은 왜 이 글자를 둘렀느냐 그러면 바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그랬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덮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물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요 바람 같은 경우는 불어 내려오면서 밑에 뭐가 닿는 게 바닥이 있으면 다시 불어서 거꾸로 가는 거죠. 바람이라고 할 때 바람은 비어있는 곳은 어디든지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점주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벌레 회자를 쓰는 것은 벌레는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죠. 한 글자로 쓸 때는 회라고 쓰고요. 세 글자로 쓸 때는 뭐라고 쓰나요? 벌레 충이라고 하죠. 굳이 세 글자를 쓰는 이유는 하나 둘 셋 하면은 전부 다가 이런 뜻입니다. 모두 전부란 뜻이고요. 그리고 많다. 벌레라고 하는 것은 보통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글우글거리죠. 그래서 우글거린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망정이니까 자 가끔 가다가 요 글자를 보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후대의 학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잘못 해석한 거죠.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벌레라고 하는 것은 우글우글거리듯이 그죠? 벌레가 많듯이 많다 이런 뜻인데요. 실은 그런 많은 자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벌레가 우글거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잘못 표현합니다. 많다라는 것은 자 싹이 뿌리를 내리죠. 땅 속으로 들어갔던 요 뿌리들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트위스트 춤을 추면서 뾰족하게 이렇게 나오죠. 뾰족하게 나오는 이것을 보고 이게 무슨 풀인지 아시나요? 혹시 처음에 싹 틀 때 물론 내가 거기다가 뭐 저기 뭐야 무씨를 심거나 배추씨를 심으면 당연히 무가 나오고 배추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나오는 식물마다 처음에는 뾰족하게 싹 트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이것저것 붙여보는 거죠.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붙여보는 그런 마음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어리석음. 이때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게 아니죠. 이리저리 헤아려 볼 줄 알기 때문에 헤아릴 줄 아는 마음. 근데 너무 이제 그 빨리빨리 그 판단을 못하면 좀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걸 이름에다 적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리저리 헤아려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사람 이름 가운데 우자 많이 쓰죠.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 이름도 바로 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에 풀초라는 말이 있듯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싹 틀 때는 뾰족하게 촉 터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죠. 촉 터 나오기 때문에 이것일까 저것일까. 그러니까 어쨌든 풀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촉 터 나오는 모습이 많게 그죠 나오는 데서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벌레가 우글거린다라고 절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의 대부분 책들이 막 그렇게 돼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정확한 자기 뜻 헤아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범자에 그러니까 여기 안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 요 글자가 한자가 잘 보면은 비슷비슷한 글자들이 있는데 요 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있습니다. 다 별도의 그 붓으로 지금 그 강의자전을 만든 분들은 해놨는데요. 자 요렇게 쓰면은 원래 입구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입 벌린다 그럼 원래 옆으로 이렇게 벌릴 텐데 어디를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뭐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자로는 그러니까 위가 터진 입구 몸 이렇게 되는데 위가 터진 입구가 아니라 그냥 생긴 모습이
입구자에서 위가 터졌다. 그래서 위 터진 입구 이렇게 표현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입 벌릴 감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속담에 자,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노력은 전혀 안 하고 꽁꼴로 얻어먹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돼버려요? 흉하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노력의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자들 틀림없이 흉한 일을 당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칼도자와 그 다음에 힘력자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칼은 칼날이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요 글자부터 먼저 씁니다. 그래서 요 글자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칼등이죠. 그러면 이 칼도자는 양날칼, 외날칼. 외날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쓰는 과도, 그 다음에 식도, 그죠? 부엌칼들이 과도, 식도에서 요 도자를 쓰죠. 그런데 저 무사들이 쓰는 칼은 뭔가요? 무슨 칼이라고? 우리말로는 이것도 칼. 그 다음 무사들이 쓰는 것도 칼. 똑같죠? 그럼 검이라 그러죠. 그때는 검이라 써놓고 칼도자가 붓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별명을 또 뭐라고 하느냐? 서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선칼도라고 표현하는데요. 부수를 표현하는 역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옆에 있는 이 글자가 다첨자입니다. 자, 글자 하나 아는데 자, 다첨자인데 뭐가 다냐? 다예요, 다. 뭐가 다냐? 모일집자죠? 네모 두 개라고 하는 건 입구 두 개도 되지만은 두 면이란 뜻이죠. 두 면이 사람 인자로 썼지만은 뭐예요? 두 면이 날카롭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검이다 그러면 양날이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이죠. 그래서 양쪽 면이 다 날카롭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면이 모두, 그죠? 모두 다 날카롭다. 그래서 양날검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간혹 가다가 이것도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다 육군박물관 지금 아마 다 고쳐놨을 거예요. 양날검을 딱 해놓고서는 무슨 도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전혀 뜻을 잘못 붙인 거죠. 이름 자체를 잘못 붙인 겁니다. 그래서 칼날이다라고 할 때 이거는 자 그냥 한쪽만 날이 있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힘력이라고 할 때 힘은 이게 기본적으로 팔의 힘을 표현한 것입니다. 팔뚝의 힘을 표현한 건데 그래서 팔뚝 먼저 씁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만 이제 예외적으로 뭐 써놓으면 똑같은데요 라고 해서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그죠? 아니 남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자신은 못 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자는 글자를 이렇게 먼저 쓰고 이렇게 써야 글자가 훨씬 예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힘역자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쌀포자가 되죠. 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해서 모두어서 싸는 모습. 우리가 쌀 그래서 먹는 쌀이 아니라 싸다라는 뜻입니다. 싸다. 그러니까 물건을 포장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죠. 그래서 포장할 포라고 할 때 이렇게 쓰죠. 포장할 포자를 잘 보시면은 쌌더니 여기 속에 보면 무슨 글자냐면 뱀사자죠. 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주역의 괴상으로는 요거였죠. 기억 안 나시나요? 이게 몇 월달이죠? 음력으로 이제 큰일 났네. 7월 그럼 벌써 이제 음으로 들어가죠. 4월이죠. 4월. 음력 4월. 지금이 음력 무슨 몇 월이에요? 그야말로 우리 처음 개강식 때에는 꽃피는 춘삼월이 지금이죠. 지금 음력 3월 초에 해당되죠. 지금 3월 9일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 초에 3월의 초순경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꽃피는 춘삼월이에요. 이때가 놀기가 제일 좋은 때예요. 그죠? 이 꽃피는 춘삼월이 지나가야 이제 뭐예요? 본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올해는 지난번 윤달 끼어가지고 대략 한 2주, 3주 좀 늦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 쌀포자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음력 춘삼월이다라고 할 때는 몇 월달이냐면 춘삼월 농사철이라 그랬죠. 자, 꽃피기도 하지만 그래서 원래 농사철에는 놀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기운이 이렇게 돼서 이게 쾌월이 되고, 자, 택천 쾌월이라고 했고, 중천 건월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주역의 괴명으로는 건월이 되고,
그 다음에 12지지상으로는 자, 양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4월 해가면서 제가 용문산의 뱀탕집까지 설명을 했을 겁니다. 뱀탕집만 생각나죠? 요즘 뱀이 없으니까 뭐 많이 판다 그랬죠? 용봉탕 안 가보셨군요. 많이 돌아다니세요. 자, 이제 뭐 꽃피는 춘삼월을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공부 제대로 하시려면은 자, 이제 놀긴 노는데 옛날하고 노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되죠. 꽃을 보더라도 이 꽃이 어떻게 피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 꽃이 어떻게 피는지, 어떤 나무에 어떤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 맺으면은 열매 모양이 어떤지도 두루 보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면은 글자 속으로 다 들어와요. 어떤 나무는 꽃 피고 열매가 맺는지, 그 다음에 꽃만 피고 그냥 떨어지는지,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꽃화라고 할 때도 화자에도 꽃만 피는 게 있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꽃이 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꽃 아닌 것처럼 그죠? 하면서 또 나중에 열매 맺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자, 4월이 되고 요 4월입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의 약물이라 그랬죠. 땅속의 양에 해당되고 또 뱀이라고 하는 것은 먹이를 꿀꺽 삼키기 때문에 자, 굳이 어린 왕자의 요거 표현 안 해도 그죠? 이거 뭐였죠? 보아뱀이 코끼리 생긴 모습이라 그랬죠. 이렇게 어린애가 그려놓고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뭘로 보여요? 모자니까 모자다 그랬더니 애가 되게 슬퍼했죠. 지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 속에 그래서 뭐 코끼리 하나 그려놓고 해서 다시 말해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먹을 거리를 통째로 이렇게 삼키기 때문에 이렇게 배부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둥근 모습으로 보이는 데서 여기를 4월이라 이름을 지어놓고 여기다가 띠를 뭘로 했느냐? 뱀을 배치시킨 거죠. 네, 이렇게 이거 자체가 뱀은 아니죠. 양기운으로 가득 차서 배가 불렀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전화가 돼서 뱀이라고 하는 뜻을 더 붙인 겁니다. 그래서 쌀포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쌌더니 뭐 어떻게 돼? 우리가 보자기로 이렇게 싸면은 자 이게 끈 이렇게 되고 이게 위가 둥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쌀포자에 원래 이제 포장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안을 포다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앉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제방변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칼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것은 보통 비수비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칼날이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을 표현한 건데요. 비수에 원래 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카로운 칼 옛날에 무시무시한 칼들 보면은 이렇게 끝이 쫙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런 비수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날카롭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숟가락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비수라고 쓸 때는 비수 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숟가락 시자인데요. 이 비수나 숟가락이나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옛날 숟가락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끝이 이렇게 해서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뭘로도 많이 표현하냐면은 사람인의 변형으로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인데 사람이 늙으면은 허리가 고부라졌다라는 그래서 늙을 노자에 바로 이 비수비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자 두루 1부터 10까지의 이치를 그죠 잘 본받아서 다시 말해서 천지자연의 이치를 본받고 그 다음에 인륜의 법도를 잘 본받아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더라? 이제 늙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글자 속에도 철들자 죽는다라는 소리도 나오겠네요. 늙으면 또 뭐만 발달해요? 늙으면은 자 사람 기운이 처음에는 위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형체가 형성돼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발만 이제 마당 거리다가 그 다음에 다리를 움직여서 열심히 가다가 이제 기운이 다시 점차 빠져가지고 위로 해서 나가죠. 그러니까 다리 힘도 없어지면서 나중에 뭐만 발달해요? 그래서 늙을 노자 밑에다가 가로 왈자 쓴 이 노인도 있습니다. 요즘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영조 때 이른바 국가의 원로 자문 기구를 기로소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기는 몇 살 노인? 60살 노인. 로는
70살로 이제 이 정도까지 가면 뭐도 없어진다. 기운이 없어서 말할 기운도 없어진다. 이제 60대 정도부터 요즘은 젊어가지고 좀 다르죠. 자, 60대 기본적으로 70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글자는 이 글자는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냥 이렇다라고만 보시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즘에 나오는 인쇄체, 그죠? 보통 명조체로 책이 쓰이죠. 그럼 두 글자 공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방법 없어요. 다만 자, 요거는 상자란 뜻으로 얘는 상자는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상자 방이란 뜻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약간 구부러지는 거. 이거는 감출망자, 감출해자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자, 니은자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니은은 자, 우리가 태극도에서 앞으로 이제 그것도 공부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태극도에서 우리가 글자에는 없지만은 부수에는 없지만은 글자 속에 많이 쓰이는 글자 중에 하나가 니은자 형태가 있고 기역자 형태가 있습니다. 자, 글자를 그대로 쓰면 니은은 이쪽으로, 그죠? 다시 말해서 이걸 전체로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니은이라고 쓰는 요쪽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우리가 8개로 어디였죠? 동북 노원구에 계신 분들은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죠? 자, 노원구 동북 간방이라 그랬죠. 간이라라고 할 때는 뭐라고 그랬나요? 일시 그랬죠. 해 뿌리. 자, 간 자체는 자, 그칠 간자가 되고요. 자, 여기다가 나무 목자를 쓰면은 뭐예요? 뿌리 근이 되고, 마음 심자를 쓰면은 한이 되고, 흑도자를 쓰면은 모르나요? 조선 왕조 말기의 왕자 이름 이은 있었죠? 이분이 노래 부르신 분인가요? 경계 은자. 비둘기는 딴 사람이 불렀나요? 자, 이게 은자입니다. 그죠? 자, 그칠 간자이기도 한데요.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음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죠. 뜻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역이 쾌해서 올라가다가 양에 의해서 가로막혔죠.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다가 그쳤다라는 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어제 최종 땅이라고 하는 거 올라서 어디에 더 이상 못 올라가죠. 산이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해서 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을 표현하는 건데요. 산을 나타내고 바로 산의 괴명이 이거라 그랬죠. 그칠 간이 되고 이것이 후천 8개 방 이상으로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동북 간방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중국의 낙양 땅을 기준으로 하면은 동북방에 해당되는 거죠. 자, 해가 뜨는 지역. 여기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양기운이, 음기운이 완전히 다 가서 여기서부터 비로소 땅 위로, 다시 말해 땅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땅 위에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오니까 저 멀리로는 햇볕 기운이, 양기운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동북 간방이다 그러면은 해 뜨는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탁월가 굳이 얘기하는 걸 얘기 안 하더라도 이게 해 뜨는 나라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북 간방이고 마침 저 동북 쪽에 노원구에서도 조금 뒤쪽에 뭐예요? 불암산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정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암산에서 정월에 해돋이 하는 것도 나름대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라라고 할 때 요거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숨는다 그러면 어디로 숨는 게 제일 좋아요? 어두운 곳도 좋은데 그럼 늘 어둡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곳 산이죠. 산. 자, 산을 우리가 보면은 산을 또 자, 산을 산으로만 보지 마시고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뭐 어떤 스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뭐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에 가서 저 도 닦고 탁 내려오시더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거예요. 원래 처음에 볼 때 도를 닦지 않았을 때 산이었고, 그죠? 도를 닦고 났는데도 여전히 산이더라. 그런데 산을 보는 느낌이 달랐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다른지를 쭉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면 이 뭐예요? 무지한 중생들이 어찌하오리까, 그죠? 자, 이제 갖다 붙여야 됩니다. 산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 지금 다 담겨 있죠. 제가 얘기한 것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비해서 높죠.
그러니까 일반 땅에 비해서 훨씬 더 뭐예요? 두텁죠. 그래서 산을 닮은 덕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참 후덕하다 하면 되겠죠. 이왕이면 또 후덕하다라고 하는 속에 또 뭐 하나를 더 갖다 붙이냐면은 자 무겁죠. 흙이 그러니까 뭐예요? 후중하다. 그죠? 사람이 참 입도 무겁고 자 덕도 많고 할 때 그 후중한 덕을 갖고 있는 사람. 뭐를 닮아서? 산을 닮아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자 후중한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속에 온갖 도둑놈들 다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다 숨겨주죠. 다시 말 또 다시 하나. 자, 우리가 요즘에 날 좋으면 전부 다 어디로 놀러 가요? 산으로 어마어마하게 가죠. 저 바깥에서 보더라도 그 속에 사람 있는지 아닌지 보여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도 안 보입니다. 그죠? 다 감싸 안아주는 것이 바로 산이에요. 그래서 산처럼 뭐 하게 되라? 후덕하라. 그죠? 후중하라.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게 산의 덕입니다. 그래서 산이다라고 할 때 우리 산을 표현할 때 표현적으로 니은자 형태로 표현해 놓고 왜냐면은 감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글자 들어가는 것이 감출망 없을 망자 여기 들어가죠. 니은자. 그죠? 니은자 형태로 들어간 것은 자, 이쪽에 동북 쪽의 의미가 되고 감추고 숨는다라는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7칠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자, 칠자에도 이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감추어져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싹이 난다라는 의미, 싹을 자의 개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싹 튀었다 이런 의미까지를 두루두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니은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감춘다. 있죠? 이렇게 되고 기역자 형태라고 하는 것은 한낮이 되는 거죠. 일하는 때. 그래서 요 글자만 가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요거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면은 자, 무슨 글자가 되느냐면은 요 글자 하나 나오겠죠? 무슨 글자인가요? 위죠. 무슨 위자? 무슨 위자?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이렇게 다룸 가죽 위. 자, 다룸도 되고 또는 형용사로 쓰면 다룬 가죽. 다룬 가죽이 뭐예요? 네. 우리말도 이렇게 써놓으면 또 모르는 분들 많아요. 다뤘다. 다뤘다. 다시 말해서 무두질을 해가지고 보들보들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인데 저 뒤에 어차피 뭐 다 설명할 거니까 이미 알 때는 나중에 금방금방 넘어가니까 가죽은 세 가지 종류죠. 저 의정부에 있는 공장이 무슨 공장이었어요? 요즘에 다 없어졌죠. 옛날에 공장들. 가죽 공장 뭐라 그래요? 자, 우리말로는 그냥 가죽 공장인데 한자로 보면은 피혁 공장 그러죠. 이건 뭐예요? 껍질피. 이거는 가죽혁. 이 껍질하고 이 껍질하고 무슨 차이인데요? 이것도 가죽, 결국 껍질도 가죽이죠. 그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아이고 잘하시네. 자, 이건 껍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접히자라고 할 때도 이거 쓰는 건데 처음에 또자는 손으로 잡아 뜯는 거죠. 손으로 갖는 거. 손으로 이제 고기하고 껍질하고 분류한 거죠. 분류했을 때 뭐가 있어야지? 털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털옷이라고 할 때 모혁 그러던가요? 모피 그러던가요? 모위 그러던가요? 그죠? 피는 피인데 털 가죽은 그냥 피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헷갈리니까 뭐라고 한다? 앞에다가 털모자를 써놨어요. 털모자 안 쓰더라도 이렇게만 쓰면은 뭐 있는 가죽? 털옷 가죽. 그죠? 털이 있는 가죽 옷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털을 뽑아내서 좀 이제 무드질해서 조금 좀 딱딱한 여러분들 우리 지갑 만들거나 벨트 만들거나 하는 건 어때요? 딱딱하죠? 그런 가죽이 바로 뭐냐면은 혁자죠. 그 혁자를 뭐라고 그래요? 가죽 혁자 말고 고칠 혁 그랬죠?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뭘 고친 거예요? 일단은 털을 하나 뽑아내 가지고 그죠? 순수한 가죽만 이렇게 남긴 겁니다. 그 고칠 혁자가 되고 또 뭐예요? 단단하다 이런 뜻으로 하죠. 혁고하다라고 할 때도 요 단단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거는 아직 옷으로 입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약품 입기 전에는 어쨌든 방망이질 쳐가면서 보들보들하게 했죠. 정말 가죽옷 보드라운 건 뭐 같아요? 비단옷 같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놀러 가면은 어디로 놀러 가면
자, 외국에 놀러 가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니면서 어디 가요? 그죠? 쇼핑센터 꼭 가죠? 막 그것만 구경하지 말고 분명히 한쪽 편에 뭐냐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안 사더라도 뭐 가죽이다 뭐다 하면 한번 만져보세요. 저 가죽 제일 좋은 데가 어디라고 그러죠? 스페인? 모로코? 여행한 데 다 나오네, 이제. 저 터키 가도 이게 괜찮은 거 있더라고요. 거의 실크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부들부들합니다. 그런 옷을 사람이 착 입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어요? 그죠? 위대하다 할 때 이 글자 쓰죠? 자, 위자입니다. 그래서 다룬 가죽 위라고 하는 것은 요거 한 번 손질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손질해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요거에 되는 거죠. 자, 요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왈피 녹자라 그래서 괄호 왈자가 가죽 위에다 써놓고서는 옆으로 당기면은 가로 왈자요, 아래 위로 당기면 일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왈자. 그다음에 제일 부들부들한 가죽이 사슴 가죽입니다. 그래서 사슴 가죽에다가 왈자를 써놓고 나서 무슨 글자게 해놓고 나서 일 그러면 무슨 일자네 옆으로 쭉 해가지고 왈자 해놓고 상대방 놀려먹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데서 위자에 요 위에 아래에 있는 글자가 바로 요거를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옆으로 나란히 쓰면 이렇게 써요. 이게 어기어질 천 또는 어그러질 천 또는 걸음이 이렇게 서로 엇갈려 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니은자다라고 하는 것은 감춘다라는 뜻이 되고 위에 있는 것은 상자 방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 뭘 숨겨놓는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겠죠. 그래서 상자 무슨 갑이다라고 표현할 때 자, 이렇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감출 해자로 쓰이는 것은 은닉한다라고 할 때 바로 요 글자 이렇게 씁니다. 또는 동대문구, 서대문구라고 할 때 그 지역이 그 속에 구획지어 나뉘었다라고 할 때도 감출 해자로 쓰인 글자입니다. 나머지 낯글자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수비 같은 경우에도 북녘북자를 이렇게 썼는데 앞에 필요한 경우는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비수비자에 북녘북도 자 이렇게 썼는데 원래 북녘북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등지고 있는 모습이죠. 등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북자를 패배할 패로도 쓰죠. 패배한다라고. 왜냐하면 패배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거니까. 그래서 패배한다라는 뜻이 되고 또 여기다 육다롤자를 쓰면은 등배라는 이런 뜻으로. 그래서 비수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그저 이 또 등진 모습으로도 그러니까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그저 두 사람인자의 변형으로 보고 등진 모습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열십자 이미 누차 설명드렸죠. 일 하면서 그러나 자, 일 해놓고 일로 끝나지 않고 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 속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어떻게 한다? 10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그럼 지금까지 나온 숫자를 보면은 자 1이 있고 또 2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부수에 3이 없다고 그랬죠. 부수에는 3이 없죠. 그 다음에 7자가 있던가요? 여기에? 없잖아요. 그죠? 8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10자가 있죠.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붓으로 이렇게 두었다. 이를테면 이거를 점주로 두지는 않았죠. 그죠? 요 자체를 이렇게 붓으로 둔 것도 자, 다 자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팔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팔곤지에서 선천팔계의 마지막 땅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복자, 전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은 10은 우리말로 참 열이라는 뜻인데, 그죠?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열렸다, 베풀어 주었다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 열려서 나중에 맺는 것은 바로 열매가 되죠. 그 다음에 점복자인데요.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 등껍질이 그저 거북이 등껍질을 구웠을 때 갈라진 모습을 표현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자 옛날 사람들은
아직은 요즘처럼 우리가 이제 천문이나 이런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 발달했다고 해서 인간의 불안 심리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가정에서 얘기하는 게 잘못됐죠. 자, 옛날에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그 점을 치는 데다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맞다, 틀리다? 틀린 얘기죠. 절대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왜? 오히려 옛날에는 민간인들까지 그렇게 점치지 않았어요. 점치는 사람은 누구냐?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길흉화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그냥 아무나 점치는 게 아니라 누가 점치느냐면은 별도로 점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자가 의뢰를 하죠.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뭐가 좀 조짐이 좀 뭐 이상하더라. 그래서 천문을 봐라. 그 다음에 거북이점을 쳐봐라. 시초점을 쳐봐라. 이렇게 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걸 받들어서 점을 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민간까지 내려와가지고 뭐 어디 점 보러 간다라고 하는데 아마 점집이 유행하는 것은 인류 유사 이래 지금이 최고일 겁니다. 그죠?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뭐 점을 안 친다? 옛날 사람들은 미개에서 점 친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 무심코 뭐라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뭐 몰라서 점을 쳤더라. 요즘은 더 집니다. 커피 마시러 가서도 점 쳐야 되죠. 뭐 타로점부터 시작하고 온갖 점이란 점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상투적으로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항상 새겨보세요. 옛날에 점 그렇게 안 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백성들은 충실히 따라서 농사만 잘 지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 옛날에 그래서 국가의 그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점을 칩니다. 뭘 치느냐면은 복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가지 점을 쳐요. 여기 어디에 지금 문헌에 나왔냐면은 서경이라라고 하는 책 홍범도 있고 그 앞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글에도 보면은 항상 복서를 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복이다 그러면은 자 거북점을 치는 것이 되고요. 이거는 시초점을 치는 겁니다. 시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는 주역점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대까지 50개를 가지고 치는 방법이 되고 요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윤달 개념, 1년 4시 윤달 개념의 이론에 의거해서 점을 치는 방식이고요. 거북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 이제 그 거북이도 천자가 쓰는 거북이, 그 다음에 제후가 쓰는 거북이, 대부가 쓰는 거북이가 다릅니다. 천자가 쓰는 거북이는 가장 큰 거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그 고기를 이렇게 잡다가 그 큰 거북이가 만약에 잡혔다 그러면은 정말 국가에다가 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거북이들로 점을 치는 거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거북이에 이제 그래서 거북이 등을 구워서 갈라진 그 모습을 보고 이른바 누가 이 점치는 그 복사가 이걸 가지고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점괘를 얘기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천문도 보죠. 천문까지를 두루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까지를 기본적으로 보고 지금 이 거북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주례라고 하는 책에 극히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왜 이게 없어졌느냐?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공자의 덕분입니다. 자, 이 세상에 이 정치가들이 이름하여서 요즘에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뭐 여참 무슨 사고 생겼다 그러면 꼭 어디 갔다 왔다 그래요? 점집이 그러면은 그 점쟁이가 자기 앞날 이것저것 보면서 뭐 돈 찾을 때 찾아서 자기가 부자 됐겠죠. 그죠? 얼마나 남일까 알겠습니까? 꼭 점집 같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 당시에도 위정자들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할까를 고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를 할까? 그죠? 어떻게 하면 이놈의 관직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잘, 그죠? 이렇게 해서 잘 유지를 시킬까? 요거 하기 위해서 점치 가는 거죠. 예나 제나 똑같아요. 점치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공자가 이게 굉장히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게 논어에도 이런 내용들이 몇 번 나오는데 그래서 공자가 나중에 주역을 정리하면서 주역에서도 복서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 얘기는 안 하고 서점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 복은 철저하게 없어집니다. 공자 역할이 그만큼 큽니다. 다시 말해서 위정자들이 한갓 저 점괘나 의지해가지고 자기 자리나 유지하기 급급한데 제발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불황기덕이면 그죠?
자,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덕을 잘 닦고, 그죠? 그 덕을, 밝은 덕을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덕을 항구히 하지 아니하면 부점이인이라 해서 점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점쳐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안 믿고 또 하고 이런 방식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덕이 되고, 자, 그 자리를 정말 오래 잘 유지시키고 싶으면은 뭐예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라. 그래서 스스로의 덕을 닦아라. 좀 공부 좀 해라라고 이렇게 해서 강조를 많이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복이라고 할 때 이 점자는, 자, 복자는 거북이의 등딱지가 갈라진 모습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복사가, 그 다음에 복치고 그걸 얘기하는 것을 그저 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점을 친 사람이 요 갈라진 모습을 보고 장차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조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짐이라고 할 때 이 조자도 바로 뭐냐면은 복자나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북이의 등딱지가 갈라진 모습을 보고 자, 이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구자를 쓰면은 그거를 말해 주는 것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글자. 요 글자는 자, 요렇게도 보통 많이 씁니다. 무슨 글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병부절이라는 말로 많이 써요. 자, 병부절이라는 건데 병부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병부가 뭐예요? 병부. 의외로 여러분들 한문 공부를 제대로 다시 한번 음하고 훈 공부하면서 그저 훈 뜻 얘기하면서 우리말 뜻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뭐였지? 아마 대답하기 그 반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 내가 우리말도 제대로 모르고 이것저것 참 그죠? 자기 말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그 사물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서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잘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게 얼마냐라고 해서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논어에도 나오지만 지지위 지지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부지위 부지 무슨 뜻인지 아나요? 지지 지지위 지지 하고 부지위 부지 지지 그러니까 부지위 부지 요게 중요하죠. 아는 것 그죠? 아는 것을 지지 안다 하고 그 다음에 부지 알지 못하는 것을 위 부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잘 모를 때는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모르죠. 틀림없어요. 맨 처음에 이제 한문 공부를 막 시작하니까 1부터 10해서 가르쳐 주니까 우와 이제 어마어마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초학자들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아는 체하고 재는 체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아는 것은 둘째치고 돌아보면 온통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익은 별수록 고개 숙인다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서 나와요. 이거 한번 빨리빨리 읽어보세요.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무슨 소리로 들려요? 여러분들 귀 속에?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래서 옛날에 이 논어에 요 문장이 들어가면 제비도 말이야 논어 공부를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돼서 논어 공부를 안 하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제비가 논어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병부라고 쓰는 말은 병자에다가요. 그 다음에 부절 부자입니다. 부절이라는 말. 그러면 또 부절도 또 설명해야 되죠. 부절은 또 뭔가요? 부절. 자, 이게 부절입니다. 부절 그랬더니 여러분들 흔히는 부적으로도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 부적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부절이다라고 하는 거 잘 보시면 위에가 대죽으로 들어가 있죠. 자, 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책으로도 쓰입니다. 그죠? 책으로. 다시 말해서 책으로 쓸 때 대나무를 반절을 딱 쪼개야 되는 거죠.
대나무를 딱 쪼개면은 대나무를 반절 딱 쪼갠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은 간자입니다. 이거 글씨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외우셨나요? 무슨 간? 주간, 편지간 이렇게 쓸 거죠. 왜 편지간인지. 편지라는 말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나무의 사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둥근 대나무를 자 반절로 딱 잘랐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 또 뭐냐면 간단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간단할 간이라고도 썼을 겁니다. 왜 간단하냐 이걸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편지 간자로는 이거 아직 안 나오는 겁니다. 일단 간단하다라는 것은 대나무를 빠개기가 아주 쉽다 이 소리예요. 쉬울 간자입니다. 그죠? 아주 쉽다. 왜? 한번 대나무 쪼개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쪼개는 거 몰랐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예요? 저 시골에 놀러 가서 대나무 하나 구해가지고 직접 한번 어떻게 한다? 빠개보세요. 그죠? 칼 하나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위에다 뭘로? 돌멩이를 하나 딱 치면 쫙 뽀개집니다. 아, 이게 간자구나.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간단하다, 쉽다라고 보시고 그럼 왜 짜게느냐? 뗄나무로 쓰려고요. 네, 대나무는 그냥 통째로 썼다면 큰일 납니다. 아궁이에다가 터져버려요. 그죠? 가운데가 왜냐면 마디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빵빵하게 부풀어가지고 만약에 안쪽에서 그냥 데운다. 터져서 큰일 납니다. 폭발력 엄청나요. 그죠? 그래서 반절 잘라서 쪼개야 되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시골에서 살면서 뭐 이거 대나무 가지고 이것저것들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죽세공품들이 전부 다가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오죠. 전부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저기 뭐야 남쪽 아시아 쪽에 워낙 큰 대나무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나무 있어도 일할 손도 없고 그래서 시골에 보면은 옛날에 작은 데였더니 요새는 막 커진 게 참 많아요. 그 왜냐하면 또 뗄나무로 쓸 일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리저리 많은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아마 하나 배워와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한번 꼭 써보시고 이렇게 사이에다가 써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쪽에다가 뭐예요? 글을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이거 주간, 책간이라고도 씁니다. 그죠? 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옛날에 이제 뭐 소식이 어떤지 알아보니까 편지라는 뜻으로 갖다가 붙여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약속할 때 변치 말자가 아니라 나중에 서로의 신분을 확인을 하려고 할 때, 그죠? 맞춰보면 되죠. 내가 누구한테 저기를 하나 보내주고 무슨 일을 전달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가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진을 뭐 전송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미리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반절을 나눠 갔습니다. 하나 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를 보내면 이게 당신 자식인 줄 알아라 라고 보내죠. 그죠? 그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주몽 얘기죠. 자, 주몽 같은 경우도 자, 부인은 임신한 상태에서 본인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것도 누구를 낳거든 아들을 낳거든 다른 소용 없습니다. 아들을 낳거든 나에게 보내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인지 무슨 수로 알아요? 그죠? 얼굴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아들을 보내되 시원찮은 놈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와봤자 귀찮죠. 그죠? 매 용돈이나 대줘야 되고 어디 뭐 노는데 뭐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얘 지능 테스트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어떻게? 저 소나무 밑에 내가 그 소나무가 있고 그 밑에 돌이 있는데 돌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밑에 내가 뭘 하나를 감춰놨다. 그거를 찾아갖고 나에게 보내시오. 그러면은 내 아들인 줄 알겠소 하고 했죠. 이제 애도 밖에 나가서 놀다가 뭐 나이 좀 들고 한 10살 되니까는 뭐 저 애비 없는 자식이다 자꾸 놀리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물어보겠죠. 우리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엄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저 아버지한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뭐예요? 아버지가 얘기했던 소나무 밑에 바위 밑을 찾아가지고 뭘 하나 찾아오라는데 그걸 찾아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만날 마음에 이제 산을 막 헤매겠죠? 아무리 봐도 소나무가 있고 그저 뭐 돌멩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못 찾는가 보다 하고서는 집에 와서 시름 없이 그냥 마루턱에 앉아 있었죠.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자기 집의 기둥이 바로 뭐예요? 소나무였고 그 밑에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이 돌이었죠. 그저 멀리 뭐 묻었을 리가 없죠. 바로 집에 주춧돌 밑에다 세워놓고라 해서 주춧돌 밑을 찾아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기고 갔던 칼 반쪽이었죠. 예전에 이제 칼을
이렇게 긴 칼을 해서 잘라가지고서 그럼 이제 뭐 이제 울퉁불퉁 할 테니까 해서 요거를 찾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더라도 어떤 자식만 키우겠다 이 소리에 주몽은 그저 똑똑한 자식 키우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부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딱 그저 사이를 잘라서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부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무슨 약속 그죠? 내가 보내는 사신인지 아닌지를 하는 신임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맞춰보면 되죠. 나중에 이제 옥새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 옥새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저 약속했던 그 전령이었구나라는 걸 알죠. 이 부절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어요. 뭐 하는데? 계약서 작성하는데. 그죠? 심지어는 이 관공서하고 하는데 관공서도 어떻게 도장을 여기 종이 접어가지고 그죠? 종이 접어서 이쪽 저쪽에서 꽉꽉 찍잖아요. 그죠? 요즘에 해봤자 아무 소용없죠. 하도 이 저기 복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요거 저거 뭐야 딱 떠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간이 되는 거고요. 요 간을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붙여보는 거죠. 여기 헤아릴 뿌자 사람 인자에다가 헤아릴 촌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딱 붙여보는 거예요. 아, 붙여서, 아, 이 사람이 바로, 그죠? 이 내 아들이었구나. 그 뱃속에 있을 때 그 아들이었구나. 라고 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절, 부라가 되고요. 그렇게 임금님의 명령서가 또 그런 경우도 오는 거죠. 임금님 누구한테 이제 신임을 해서 신임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고, 나중에 다시 이제 사신이 가서 붙이면은 이 밑에 절자가 마디절자죠. 마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개절이라고도 하고, 복종한다라는 뜻인데요. 가로 할자는 아니 흰 백자는 살을 백자라고도 씁니다. 사르는 거죠. 사르면서 비수비자를 쓰는 것은 허리를 구부리고 그죠? 허리를 구부리고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요 글자를 병부절 그랬는데 이 글자가 달리 표현하면 무릎 꿇는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무릎 꿇다. 무릎을 꿇고 그 말에 복종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참 나아갈 직자죠. 나아가다라는 나아갈 직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명령서를 받고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곧 복종한다. 그래서 나아갈 즉 또는 부사로 쓸 때는 곧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명령서를 받고 명령서에 복종하고 그죠? 바로 복종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한다 라고 하는 절에 해당돼요. 그래서 절이다라는 건 절도 있다. 그 명을 받아서 절도 있게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자 이제 그 부절인데 부절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병가에서 쓰는 그죠 부절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천자다 그러면은 거의 뭐예요? 기본적으로 3군 12만 저거 제후나 이런 정도 되면은 몇만의 군대를 다 한 배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천자의 군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만 군대죠. 이 그 수십만의 군대들을 움직이는데 만약에 태조 이성계처럼 그죠? 태조 이성계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고려한테는. 왜? 도대체 장수한테 저 가서 누구를 요동 땅을 정벌하라라고 보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군사를 돌려가지고 이쪽에 심장부를 겨누면 어떻게 돼서 그 권력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은. 그런데 아무 때나 만약에 이 군대 힘이 많다고 해서 그 군사를 회군한다 그러면은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군사 회군은 함부로 못 하는 거죠. 반드시 누구의 명이 있을 때 임금의 명이 있을 때 일정 정도의 규모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직급의 순에 따라서 명을 해야 그 군사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부라고 하는 것 병부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복종한다, 무릎 꿇는다라는 무릎 꿇을 절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곧즉이라는 것과 마디절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자, 절자 이렇게 쓰죠. 마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도 있게 바로 명을 받아서 행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병부절. 그 다음에 민어모라고 하는 것도 이거 지난번에 했었죠. 민어모가 아니라 이거는 정확하게는 언덕 한자라 그랬습니다. 민어모라고 쓰는 것은 자 한자의 글자는 네모났고 요 글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호에 해당된다 그랬죠. 우리 그저 활에 그 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어모라고는 표현했지만 왜냐하면 이게 집 엄자가 되고
점이 없기 때문에 민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언덕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위에서 뭐가 떨어진다. 벼랑 개념으로 많이 쓴다 그랬어요. 자, 벼랑 개념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면 물가의 개념으로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언덕 한자 그 다음에 마늘모자 마늘모라고 생긴 모양이 마늘과 같아서 마늘모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냥 사사로울 사라고도 씁니다. 사사롭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미상으로는 뭐냐면 움켜쥔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왜 사사로울 사자로 쓰느냐면은 자, 우리가 공변될 공자에도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사로울 사자라고 해도 이렇게 씁니다. 근데 공변될 공이라고 하지 않고 사사롭다라고 하는 여기다 붙인 이유는 공변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한 구역을 다스리는데 최소한 뭐예요? 8집이. 그죠? 8집이 힘을 모아서 다스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힘을 모아서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관리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함께 한다. 그래서 손으로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리고 나서 8집이 함께 늘 공동 경작을 하죠. 공동. 함께. 여러분들 공동 경작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도 8집이 함께 일하고 여기도 일하는 것도 다 함께 일하는 거죠. 시골에 농사 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간의 노동만 갖고 불가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같이 힘을 합쳐서 모내기도 하고 씨 뿌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 하되 함께 하되 여기만큼은 어떻게 한다? 여기는 공동 경작을 해서 공동 경비로 쓰는 것이 되고 나머지는 공동 경작을 하되 여기서 나오는 소출은 전부 다 누구 거다? 개인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사사로울 사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마늘 모 또는 사사로울 사자. 그 글자 속에 여기 나오면 어쨌든 손으로 움켜쥔다, 잡았다, 잡으니까 알 수 있으니까 헤아린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또자도 역시 또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잡고 또 잡고 하는 데서 그냥 또란 뜻인데요. 자, 요 글자나 이 글자나 이 글자나 또 헤아릴 촌자나 전부 다가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랬죠. 글자 속에서. 자,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의 애기들 보면 잘할 겁니다. 어린애들 보면은 무조건 처음에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손으로 움켜쥐죠. 움켜쥐다가 조금만 있다 보면 어떻게 전부 다 입으로 빨죠. 왜 그래요? 이게 바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움켜쥐면은 이 감촉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입으로 물어뜯으면 이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이게 전부 다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거 말릴 필요가 없죠. 대신에 그래서 쓸데없는 장난감들 색깔 있는 거 이거는 금지시켜야 됩니다. 플라스틱 종류. 애들은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는데 뭐 장난감 좋다고 해서 어린애들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죠. 그쪽에 호르몬 환경 호르몬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건 뭐 믿을만 하다 그런데 믿을 거 별로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래서 자연에 데리고 가서 자연에서 나오는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 꽃들 이런 것들 만져보고 보고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가 2회기 다 정리됐네요. 그 다음에 3회기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그 사이에 공간이 있게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모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네모 개념은요,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일단은 입구라고도 표현하지만은요, 입뿐만 아니라 하늘은 높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도 쓴다 그랬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땅의 개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구멍이라라는 개념으로도 쓰이고 또 자, 우리가 뜻글자는 기본적인 체불용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라는 뜻도 되지만은요, 이제 약간 철학적 개념을 붙여서 체득 또는 체화 이렇게 개념으로도 쓰죠. 체득하고 그 다음에 체화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체득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를 알아서 내 몸에 딱 붙이면 붙어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있긴 있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딱 붙어서 아무리 떼어 버리려고 해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천지인 삼재를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천지인 삼재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표현하면은 하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하늘에 음양의 기운이 없다면은, 그죠? 음양의 기운이 없다면은 그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건데 그 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원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체에 해당됩니다. 뜻글자는 체는 쓰지 않는다. 다 사방팔방에 쓰여 있기 때문에 체 불용법칙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수학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수 일자는 일은 안 쓰죠. 일은 잘 안 쓰죠. 왜? 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소수 개념으로 표현할 때 수학에서 소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일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숫자에 다 들어가죠. 우리가 홀수라고 표현하지만은 하늘수 1, 천일지, 천삼지사 이렇게 하는데 하늘수를 대변할 때는 1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 그랬었죠? 숫자? 자, 요거를 숫자로 표현한다.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얘도 땅도 1, 얘도 1 다 갖고 있죠. 지름 1.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표현할 때 하늘을 표현할 때는 뭘로 표현한다? 원주 이거 주율 여기 주 원둘레 얼마예요? 뭐 일산을 다 떼어버리고 그죠? 쓰는데 3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을 가장 기본적 가장 기초적인 숫자로 표현할 때는 3000이라 그랬습니다. 3000. 하늘은 셋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일은 땅도 일 갖고 있죠. 그죠? 다 일은 다 누구나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 그러는 것은 자 땅은 4 그러면 4는 나눠지는 숫자죠. 둘둘로 나눠지게 되고 자 하나 둘 셋 네 개 되는데 역시 3으로 해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땅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양지 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3000양지에서 하늘수를 일로 가장 하늘수를 대표하는 가장 작은 수라고 표현할 때 물론 일로 쓰이기는 하지만은요. 그래도 실제적으로 쓰이는 용수 개념. 그러니까 체가 되는 것은 일이지만은 용이라 표현할 때는 얼마를 써야 된다? 최소한 3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체 불용 법칙에 의해서 체는 쓰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네? 쓰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미라는 것이 뜻글자에 없죠. 그죠? 소리 글자에서는 동그라미를 쓰는데 뜻글자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네모가 동그라미로도 쓰여요. 동그라미라는 뜻으로도. 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로 언제 쓰느냐?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요? 돌고 도는 거. 그죠? 날일이라고 할 때 날일도 뭘로 써요? 네모로 이렇게 썼죠. 대신에 네모로 쓰되 어떻게 썼느냐? 양을 대표한다. 그래서 양부호 이것도 일자가 아니라 양보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달이라고 하는 것도 달도 둥글지만 다른 모양이 변하니까 기본적인 초생달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음의 정화다 그래서 음부호 요게 글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천자문 할 때 다시 또 나오니까 1월 영측이라고 할 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네모라고 할 때 입구로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구멍 그 다음에 또 뭐에 땅 뭐 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 그죠? 다 쓰인다라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해놓고 우리가 별명으로는 큰 입구 하는데 큰 입구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죠? 본래 자기 이름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빙글빙글 둘러싼 거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라국자라 그랬습니다. 나라국자도 파자를 해보면 안에 보면은 혹자가 들어가 있죠. 혹시라는 건 뭐예요? 혹시 뭐가 잘못될까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뜻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모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일정 구역이죠. 땅이죠. 일정 구역, 일정 땅을 이렇게 해서 지키는데 혹시라도 누가 쳐들어올까봐 뭘 들고? 무기를 들고, 그죠?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이렇게 지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뭐예요? 38선을 칭칭칭칭 돌르죠. 만리장성도 쌓고, 그죠? 그래서 애울리자, 애우다라는 것은 둘러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흑토라고 하는 것도 이미 공부 다 했죠. 흑토라고 하는 것은 자, 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음보가 이렇게 있고 하늘은 양보가 되고 이거는 음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숫자로 되고 이거 그 숫자로 표현하면 1이 되고 숫자로 쓰면은 2가 되는 거죠. 하늘 다음에 나왔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고 또 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다가 싹을 감추어 두고 있다가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서 속이 따뜻해지면 모든 싹을 또 그죠 낸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흑토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까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비사자는 설명 좀 길어지니까요. 10분 쉬었다